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첩 포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포문은요,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간단하게 하나하나의 어떤 반복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복문들을 또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반복을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복잡하게 반복문을 만들어서 구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이 중첩 포문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이러한 수업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첩 포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아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문 자체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배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반복문 안에서 또 다른 반복문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는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실행하는 순서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또 어떻게 보면 또 크게 어려운 부분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흐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서 만든 중첩 포문을 흐름도로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처음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조건식을 활용해서 i가 3보다 작은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참이라면 그 안에 있는 반복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반복문을 처음 또 보게 되면 초기화 구문을 만나겠죠. 그래서 0인 경우에는 또 한 번 조건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j가 3보다 작다. 그러면 i와 j를 모두 함께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j를 플러스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건을 확인했을 때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실행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쪽에 있는 반복되는 구문이 있죠. 이게 안쪽에 있는 포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반복문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반복문 포문을 사용을 할 때 이 순서의 흐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손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시각화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즉 디버깅을 해보세요 라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 i가 0일 때, 즉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의 변수부터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0일 때 i는 3보다 작음으로 true.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쪽에 있는 포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의 포문에서 0부터 3까지 조건을 확인을 하겠죠. 3보다 작을 때까지는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J도 마찬가지로 0이었고요. 조건을 확인했을 때 true. 결과는 0과 0을 모두 같이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출력되는 부분은 이 i와 j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작성한 실행문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0은 i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j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 i,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뒤에 있는 부분은 j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 반복문에서 이렇게 0부터 1, 2까지 반복을 하고 3이 되었을 경우에는 3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결과는 false. 그래서 false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왼쪽에 흐름도로 보시면 false일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곳으로 빠져나와서 i를 증가하는 실행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다음 이 표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또 반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가 0이었을 때 반복을 한 것처럼 i가 1이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안쪽 반복문이 또 반복적으로 수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총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총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안쪽 반복문도 총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흐름도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바깥쪽의 반복문 1번 그리고 안쪽의 반복문 3번 동작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동작하는 걸 반복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파일 하나 새롭게 만들게요. 11차 시 언더바 예제 .html. 자, 저희는 중첩 포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조를 정의를 해보면 포 초기화 조건식 그리고 작업 후 처리. 자, 이 안에 또 포문 만드시고 초기화 조건식 작업 후 처리.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조가 이런 거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반복문은 첫 번째 바깥쪽에 있는 포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행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행 문장이 포문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의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죠?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or let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i는 플러스 1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for let j는 0부터 마찬가지로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 i와 j를 함께 출력을 할게요. 그래서 i, j.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희 실행해 볼게요. 자, 라이브 서버 실행을 하고요. 브라우저 띄워졌으니까 개발자 도구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결과가 됐어요. 자,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저희 지금 i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i.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저희 j를 출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쭉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끊어지죠. 이렇게 한번 끊어지고요. 이렇게 한번 또 끊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한번 끊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i는 0입니다. 0이고 조건식을 활용했을 때 3보다 작죠.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을 보니까 포문이고 몇 번 반복하냐면 3번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0부터 1, 2까지 반복을 하는 거니까 3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회 반복을 했을 때에는 i는 이제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j 값만 0, 1, 2까지 0, 1, 2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요. 이렇게 밖으로 와서 i를 증가시키는 걸 만나고 그 다음 조건문을 확인해서 i가 지금 이제 1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참이겠죠. 그러면 또 0부터
2까지 반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왔을 때 i가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또 0부터 2까지 반복 수행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첩 포문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 예제로 만들어 보았고,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제를 하나 또 풀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콘솔로 출력을 했는데 웹페이지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구조다 이 횟수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1부터 3까지, 즉 3행 3열을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웹페이지에 출력할 건데, 그러려면 저희 document.write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문제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웹 페이지에 3행 3열을 출력하는 반복문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출력되는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1,1, 1,2, 1,3. 자, 2,1, 2,2, 그리고 2,3, 3,1, 3,2, 3,3. 네.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적겠습니다. 출력 결과. 자, 그러면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우리 for let 하신 다음에 i는 이번엔 1부터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혹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정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 증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or let j는 1부터 마찬가지로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출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출력 결과는 웹페이지에 출력을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써오진 않았지만 document.write를 좀 이용해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게요. 그리고 형식은 소가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i와 j가 함께 출력되죠. 그래서 템플릿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가로 만들어 주시고 달러 중괄호 콤마 달러 중괄호 하신 다음에 i와 j를 각각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켜져 있던 브라우저 열어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2부터 2까지 이렇게 또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또 끊어서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구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한 줄 한 줄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네,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1부터 1,3까지만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2,1부터 2,3, 3,1부터 3,3. 네.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게 하려면 어디에 줄바꿈을 해줘야 될까요? 자, 이 마지막 3이 되는 시점은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j가 3이 되는 순간 이 반복문은 끝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i를 증가시켜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바로 증가시키기 전에 이 아랫줄에서 무언가 줄바꿈해주는 이 아랫줄에서 줄바꿈해주는 무언가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이 아래쪽에 document.write 해주시고요.
자, 우리 도큐멘트 라이트에는 태그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첫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자, 그래서 br 태그를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바꿈하는 형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실습 문제를 하나 더 풀면서 이해를 해보고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고 이번 수업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웹페이지에 9구단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11차 시 언더바 실습.html. 자, 문제 정의하고 갈게요. 웹 페이지에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구현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규칙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단을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2 곱하기 9는 18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눈에는 어떤 규칙이 보이실까요? 네, 자, 앞에 있는 2라고 하는 숫자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단뿐만 아니라 3단, 4단, 5단, 그리고 마지막 9단까지. 네,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1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숫자 2가 2단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단이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얘도 이 앞에 있는 단도 플러스 1이 돼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면 3단이 되는 거고 플러스 또 1을 하게 되면 4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구단을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계속해서 해줘야죠. 2단 반복 끝내주고 3단 반복 끝낼 수 있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단만 출력하는 9구단을 만들어 볼게요. 자, for let i는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가 아닌 document.write.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저희 템플릿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일단 2단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2단 출력. 자, 그러면 2는 저희가 고정으로 숫자 2를 넣어 주시면 되고 곱하기 하신 다음에 1부터 9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변수를 넣어 줄게요. i. 그래서 결과값은 2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클릭, 라이브 서버. 자, 확인하시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한 줄로 쭉 나와서 보기가 좋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 br 태그를 한번 같이 넣어줄게요. 다시 한번 페이지 가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2단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위쪽에 단도 붙여 넣어 볼까요? document.write. 그리고 여기도 템플릿 문자열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2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br 태그를 써야겠네요. br.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3단을 출력을 해볼까요? 3단 출력.
자, 위에 만들어져 있는 2단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렇게 3단 그리고 안쪽에도 3 곱한 그 부분도 3.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보죠. 아래쪽에 3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엔 4단을 만든다고 해보죠. 4단 출력. 그럼 똑같이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번에는 4, 4, 4. 자, 이 부분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가 이번에는 4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중첩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단은 반복문을 만들어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드가 다 동일하지만 바뀌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2, 3, 4.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플러스 1. 1씩 또 증가하는 규칙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 나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좀 잘 보고 찾아보시고 발견이 되셨으면 이걸 이제 변수화 시키면 되죠. 자, 위쪽에 2단 출력 변수 위쪽에 let 하시고 변수 이름을 단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을 2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숫자 2 대신에 단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때 어때요? 2단에 대해서 큰 변화 없죠?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숫자들 2를 다 단으로 바꿔봅시다. 단. 여기도 단. 자,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세 군데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다 바뀌셨다면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아마 똑같이 2로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아래에 있는 반복문의 숫자를 또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3 대신에 단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분명히 3단을 출력하려고 했지만 2단이 나와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 단이 2단이 끝나고 나서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을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단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1을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단이라고 하는 값이 3이 되었기 때문에 3, 3, 3일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3단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바꿔보죠. 자, 이번에는 3단에서 4단 넘어가시기 전에 단을 플러스 1을 해주시고 변수로 다 바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 확인해 보면요. 4단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변수로 변환해서 일씩 증가되게끔 만드는 것까지가 됐어요. 자, 이제 저희가 9단까지 또 이렇게 쭉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똑같은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문으로 한 번 더 감싸주면 저희가 9단까지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9단까지 출력하는 중첩 포문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이 코드들은 주석 처리해 버릴게요. 잠시만요. 하나씩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 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에는 변수도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위쪽에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아래에 만든 코드를 참고해서 반복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for let 단은 2. 자, 이 단은
우리가 9구단의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몇 단까지 나와야 되죠? 저희 9단까지 나와야죠. 그래서 이 단을 1씩 증가되게끔 해주시고, 이 안에서는 이제 위에 주석 처리로 만들었던 이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런 결과가 출력되는 반복문을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저희가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 해주셔서 안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주석 처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풀어주신 다음에 코드 한번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정렬은 이제 여러분들 저희 프리티어 단축키 쓰시면 되죠. Alt Shift R이죠. Alt Shift F입니다. Alt Shift F.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브라우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앞에서 했던 이런 예제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중첩 포문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일단 최소 단위인 단 하나씩 출력하는 것부터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만들다 보니 이러한 패턴이 보였고, 이러한 패턴을 변수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반복문으로 또 한번 감쌀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실 때 일단 가장 최소 단위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반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떠한 패턴, 어떠한 규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변수화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 그 변수를 이용하면 하나의 반복문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중첩 포문에 대한 실습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첩 포문은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을 정의하여 반복 수행하는 구문이 바로 중첩 포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꼭 무조건 포문 안에 포문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while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do while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포문 안에 포문을 만드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문 다음에 이제 실행 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 포문에서 실행할 문장이 있으면 넣으실 수 있고,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반복문 안에는 당연히 이제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